조금 30분 일찍 시작하긴 했는데, 예. 일단은 선발 공고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질문하시는 것도 많고, 처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솔직히 고민도 많이 되실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되는지. 자, 일단 주의사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건 변수가 있으니까. 응시원서 제출 우편으로 하고요. 원서 접수는 인터넷으로 합니다. 선발 책에 들어가서 하셔야 되고요. 학원에 계신 분들은 제가 여기 노트북하고 요거까지 합쳐서 3대 추가로 준비하면 4대 가지고 접수하는데 문제 없을 거예요. 전반기 때도 이상 없이 접수가 됐었거든요. 접수할 때 이 결제가 잘 안 돼요. 결제에서 막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PC를 바꾸거나 인터넷 사이트 PC방 가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은 되는 경우가 있어요. PC에서 설정되어 있는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 충돌 일으켜서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신원조사 관련 서류는 인터넷으로. 이게 이제 5급하고 7급만 해당되다 보니까 제가 잘 몰라요. 신원조사는. 그래서 이거는 실장님을 제가 연락처를 드릴 거예요. 필요하면은 실장님이 좀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응시 자격 요건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훈련대가 안 나왔잖아요. 정운병과대 중대장을 안 하신 분이 훈련대 나오면 보려고 했다가 훈련대가 안 나와버리니까 소령 전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시험 응시 자체가 안 됩니다. 동지단에 이제 공동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창설 병과만 또 선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개인별 입력 자료는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성명, 군번, 생년월일, 지망, 자격증, 이전 경력, 연락처 등 기타 인적사항들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입력되도록 해주시고요. 상호는 훈장, 포장, 수여 한 것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표창은 상장, 감사장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안 됩니다. 표창만 되고요. 기변 처리가 기본적으로 되신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기변이 안 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역하고 훈장을 받았는데 기변 처리가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역 후에 나오니까. 그런 분들은 수여 증명서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이전 경력은 간부만 인정이 됩니다. 병생활 하다가 장교로 지원하신 분도 있긴 한데 그건 인정이 안 됩니다. 병생활은. 연금은 해당이 되지만. 그래서 부사관에서 장교, 장교에서 부사관 이렇게 간부만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반드시 요 서류들을 같이 제출하셔야 됩니다. 요거 제출 안 하셔가지고 합산이 안 되신 분도 가끔 존재를 했었거든요. 피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동원직위 관련해서는 별치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서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인정이 됩니다. 동원부서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해당 별지에 나와 있는 것만 인정이 됩니다. 자, 육군하고 해군으로 지원을 받는데 해군 지원하신 분들은 해군만 지원 선발을 하고요. 육군은 육군만 선발해요. 그걸 중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군에도 지원하고 해군에도 원서를 집수했다. 그건 불가한 겁니다. 어차피 필기시험에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육군이든 해군이든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직장예비군 직위 지휘자는 근로계약서에 지사에 보내는 직장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이번에 농협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농협에 합격하신 분, 기간제로 안 하고 계약직으로 하는 것 때문에 좀 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뉴스에 나온 거는 그 농협에 합격한 사람들 필요하면은 그 다른 시험, 이번에 선발 공고 나온 것 중에 자리를 넣어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글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공고 나온 것 중에 제일 좋은 자리가 삼성이잖아요. 그거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명퇴, 공로연수 취소 등에 따라서 합격 후에 임용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공고문에 다 지연 임용되는 거 다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제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요 담당자한테 선발장교거든요. 전화해서 물어보면 필요한 것들을 알려줄 겁니다. 자, 선발공석과 관련해서 자, 대령 5석 나왔습니다. 중령 10석, 5급은 80석, 7급은 9석. 7급이 좀 적게 나온 거고요. 대령분들은 저는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일반 직장 3석 나온 거는 되게 많이 나온 겁니다. 근데 대학이 2석밖에 안 나왔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정년과 무관하게 계속 계약 연장을 해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2석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직장이 세석이 나왔으면은 앞으로는 이게 많이 안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세석 꼭 합격하시고요. 자, 대대장은 일반 직장이 5개, 대학이 5개 나왔습니다. 근데 카이스트가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직장은 6개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카이스트가 일반 직장보다는 페이가 좀 적습니다. 근데 일반 대학에 비해서는 2배 정도 주거든요. 정확한 연봉은 잘 모르겠는데 업무 양을 보면 아무래도 카이스트가 낫죠. 왜냐하면 대부분 다 보류자거든요. 어쨌든 중령 10석 나왔고요. 참고로 내년 전반기 때 원전에서 대대장 2석이 나올 겁니다. 전반기 때. 한 개는 해군, 한 개는 육군. 그래서 뭐 좀 갈라지긴 하겠지만 올해 끝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나중에 이거 지망 관련해서 설명드릴 건데 중년분들은 고민이 될 겁니다. 이 5개 일반 직장이 1지망부터 5지망까지 다 쓰셔야 일반 직장이 들어갑니다. 카이스트가 있으면 6개 지망이거든요. 그러면 4개의 대학에 대해서는 무주공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중대장들은 대학 하나 나왔고요. 일반 직장 13개. 다 좋은 것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지역이 59개. 동정사가 한 석씩밖에 안 되더라고요. 7석. 7급이 좀 적습니다. 아마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예상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공부 뜨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아마 요 수준에서 연간 꾸준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 9석이 나왔습니다. 자, 세부적인 공석. 연대장 5석. 창원 통합연대, 김포국제공항 통합연대, 하이닉스 연대. 딱 순위는 나오잖아요. 1, 2, 3. 이렇게 순서가 정해질 겁니다. 그리고 요 대학은 뭐 지역 자체가 좋으니까 지역 자체는 좋으니까 어차피 1지망부터 5지망까지 다 쓰시면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 대대장. 전략적으로 지망을 하십시오. 그러면 대학을 5지망에 하나씩 포함시키면 이번에 끝낼 수는 있을 겁니다. 보시면 일반 직장의 충남, 충북, 서남부, 강남 2개네. 이거 한 묶였네. 이게 1개 지망이구나. 그리고 카이스트. 그래서 1지망부터 5지망까지 딱 나는 직장만 페이가 높은 것만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5개 지망에 5개 일반 직장에 4개 지망을 적으시고요. 카이스트 하나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카이스트. 그러면 5개 지망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빈대가 여기 하나 비네요. 하나, 둘, 셋. 3개 지망을 5지망에다 쓰시면 합격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혹시나 뭐 만기 전역을 못 하셨거나 복무 연수가 좀 부족하거나 동원 가점이 없거나 그리고 훈장을 못 받고 포장을 받았거나 이런 분들은 딱 보면은 1, 2, 3, 4, 5 딱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1지망에 여기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훈장도 있고 만기 전역에 동원 가점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빼십시오. 이걸 빼고 2지망부터 4지망까지에다가 요거 하나 적어놓고 대학 하나를 5지망에 적어주시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중대장 일반 직장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학 직장 요거는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겠어요. 대학 직장이긴 한데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병원이라는 게. 저도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대대장을 했었거든요. 모든 병원 비용의 50%. 건강검진 무료. 그냥 건강검진이 아니고 해줄 수 있는 모든 건강검진을 다 해줍니다. 대신에 이제 중대장이 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페이는 높진 않을 겁니다. 대학 중대장이기 때문에 집이 강남에 집 한 채 있고 연금 받으시고 어쨌든 돈이 좀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쓰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연이명이니까 합격하고 1월, 2월달 마음껏 즐기시다가 가시면 됩니다. 여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공무원이나 군무원에 해당이 되고
현직에 해당되고 연금을 둘 다 받는 입장이라 그러면 여군분들은 제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 경북대구 좀 덥긴 하지만 네, 그래도 교육도시잖아요.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지역중대장 59석입니다. 자, 이번에 조금 수도권 쪽으로 좀 된 부분이 있긴 한데 고향 파주, 인천, 부천, 전남, 광주. 전남, 광주는 항상 자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유를 알고 계시면 항상 많이 뽑는데 항상 자리가 나와요. 왜냐면 여기서 근무하신 분들이 존보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버리면 존보를 가버려요. 일종의 거쳐가는 곳이에요. 거쳐가는 곳. 그러다 보니까 공석이 항상 나와요. 반대로 얘기하면 삶의 여건이 본인하고는 안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군인들 대부분이 전남 광주에서 오신 분들보다는 전국적으로 수도권, 그 다음에 뭐 경북, 그 다음에 중부 지역에서 많이 군생활을 하시고 이제 집이 거기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인구로 따져도 전남 광주 인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속 빠져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남 광주가 7석이 나옵니다. 충남 대전이 많이 나옵니다. 와, 이건 네, 6석 나왔고요. 전북도 괜찮습니다. 수도권 쪽도 가깝고요. 충북, 경남, 경북, 대구. 자, 서남부 수도권 지역이 지금 통폐합 계획에 뭐 어쨌든 국방부 지침에 보면은 수도권 지역은 인구가 많아서 그래도 두겠다. 가급적이면. 하지만 이작사 지역은 대부분 통폐합을 진행하겠다라는 게 포함이 됐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어쨌든 참고하시면 되고요. 부산, 동남부, 강북 7석. 강북 7석. 오, 많이 나왔네요. 근데 지역중대장 가시는 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29년부터 병무청에서 업무 가져가잖아요. 업무 가져가잖아요. 행정 업무를 가져가는데 뭘 가져가냐면 1형과 2형을 우선적으로 가져갑니다. 기본과 작게는 안 가져갑니다. 그럼 동대장들이 다 그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통폐합이 진행되면서 뭐 예를 들어서 한 개 시군구에 뭐 18개 정도의 18개 너무 적나? 25개 정도의 동대가 있었는데 그걸 확 줄여서 6개로 줄였습니다. 그럼 n분의 1로 해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 자원들을. 그럼 그 자원들 보류 조치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기본 훈련, 작계 훈련 다 해야 되잖아요. 지금 작계 훈련도 되게 힘들다고 얘기하거든요. 2000명 정도 되면. 그런데 10,000명을 작계 훈련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내내 작계 훈련을 해야 하셔야 돼요. 작계 훈련만 하냐? 아니에요. 자원 관리까지 하셔야 돼요. 동대장이 좋냐? 학계 가면 좋은 거죠. 그래도 동대장을 아마 선호하실 것 같긴 해요. 자, 동전사 8석 나왔습니다. 딱 보면 한 석씩 나왔거든요. 근데 기계화가 2석, 전차가 1석, 요거 3석 합쳐서. 포병이 합쳐서 2. 그래서 보병이 2, 포병이 2, 기갑이 3. 다른 병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직위가 없어요. 이번에는 다 창설만 나와가지고. 7급 상비 예비군 운영 담당 북부에 1석 나왔습니다. 야, 북부 요거 고민해보세요. 7급 물론 자리가 적긴 한데 이 북부 지역은 합격하면은 너무 힘들어서 퇴직을 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북쪽은. 참고하시고요. 훈련대에 7급만 나왔습니다. 자, 업무 담당 군무원 5급, 7급 5석. 경북, 부산, 동남부. 그래서 7급은 지망의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집 주변으로 적으시되 안전지망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솔직히 없습니다. 이번에는 7급은. 말 그대로 성적 높고 자력이 좋고 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라도 실수로 틀리게 되면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7급은 올인하십시오. 자, 응시가능병과 지역, 직장 예비군 부대의 지휘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투병과 관련되어 있고요. 병기, 병참, 수송, 인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휘관을 이수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인사병과인데 지휘관 이수 안 하면 못 봅니다. 훈련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훈련대가 이번에 공석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군사경찰, 의정, 군수 다 가능합니다. 자, 5급 군무원 지휘관을 제외하고 보시면은 재정, 정훈병과 가능합니다. 추가로. 5급 지휘관은 아니지만 지휘관이 아닌 훈련대 교관이라든가 동지단의 공통직위는 가능한데 이번에 공석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험 대상자에서 빠집니다.
가끔 중대령분 중에 정운병과라든가 재정병과에서 이제 이 시험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상담을 하는데 그분들은 자체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중대령분들은 지휘관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지만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거는 7급하고 5급. 그 정도만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동지단 창설 담당은 해당 병과만 응시 가능합니다. 이게 빠진 겁니다. 이게 지금. 맞네. 보충대대. 그래서 이번에는 해당 병과만, 보병, 포병, 기관만 해당 동전사에 지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병과에 있는 분들, 보병은 조금 많으니까 경쟁률이 높겠지만 포병하고 기갑이 조금 적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기갑인 분들은 무조건 적어라고 제가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해군을 시험 봐야 될 분들 중에 기갑병과이신 분들은 그래도 한번 육군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상담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응시 가능한 계급, 요거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전역하는데 남은 복무기간 정년에 조금이라도 날짜가 남아있는데 전역지원서를 당겨서 내시는 분 중에 예비역을 체크 안 하시고 퇴역을 체크하신 분들은 원에 의해서 퇴역한 사람이거든요. 남은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영문 같은 경우에는 병역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지원에 의해서 현역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지원에 의해서만. 근데 지원을 퇴역을 해버리게 되면 시험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에 의해서 퇴역 체크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예비역으로 체크하고 시험을 보십시오. 근데 이번 올해 중에 만기 전역하시는 분들은 퇴역 체크하는 게 맞습니다. 정상적인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번에 예비역 진급 관련해서 말들이 많았었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26년 예비역 간부 진급 예정자는 임명장 사본을 심사 종료 9월 4일까지 이게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이 심사가 그거죠. 예비역 진급 심사 마지막 그거죠. 아닌데? 서류 심사. 넣어놓고 마감. 자, 제출이 6분입니다. 수행군 아닙니다. 육군본부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교육하고 원서 접수 마감하고 날짜가 틀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4일까지 육군본부로 제출하면 됩니다. 반드시 등기로 보내시고요. 자, 응시 가능 대상자는 24년 1월 1일부터 올해 전역하는 사람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내년 6월까지 전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시험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직보를 들어와서 명령이 이렇게 나신 분들은 시기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공문으로. 시기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로? 26년 12월 전역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게 되면 명령이 국인체사항에서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 있습니다. 출력을 해도 그게 안 바뀌어 있기 때문에 시험 자격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장성급 부대 인사실무자를 통해서 전역 예정 확인서 더하기 내가 그 전역 시기를 조정한 전역 신청서를 두 불 출력해가지고 같이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후반기 자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꿔놓고 시험을 봤잖아요. 그리고 26년 11월에 발표가 납니다. 한 달 전이거든요. 내가 만약 기선이 됐다. 그러면 다시 27년 6월로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는 거 안 됩니다. 다시 전역 시기를 조정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뭘 해야 되냐면 내가 26년 12월로 전역 시기를 조정한 거를 취소하는 겁니다. 취소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참 결과는 똑같잖아요. 결과는 똑같은데 규정상의 전역 시기 조정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번 바꾸고 다시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바꾼 걸 취소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올해 1년 이상이 남지 않으면은 전역 시기 조정이 불가능하다라는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게 전역 시기를 조정하는 게 불가능한 건지 전역 취소가 불가능한 건지 조금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인사실무자들은 그런 공문이 내려오거나 규정이 바뀐 게 내려오면 대충 읽어요. 대충 읽고 우리 시험 보는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1년 이상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올해 바뀐 지침이라 그러면 전반기 때도 안 돼야 되잖아요. 전반기 때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실무자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한 거를 취소하는 건 가능합니다. 조정한 걸 다시 조정해줘.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실무자한테 얘기하실 때 잘 얘기하셔야 돼요. 조정한 걸 취소. 가능하냐? 조정한 거 다시 조정할 수 있냐?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결과는 같지만, 네, 의미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인사명령상에 조정 건의가 2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조정한 걸 취소하는 거는 조정 건의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23년 12월까지 전역한 사람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간혹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역 후에 3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전역을 하고 첫 번째 시험을 보는 그 시기, 전역 예정 시기,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총 6번입니다. 그런데 시기를 조정해서 보시게 되면 총 7번까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6번의 기회를 다 쓰고, 나 재복무할래. 다시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역을 합니다. 그럼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리셋. 자, 예비전력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사람은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가끔 상담하시는 분 중에 이 단서조항을 제대로 못 보시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응시망자는 26년 6월 30일까지 현직에서 퇴직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퇴직 6개월 전에 관할 부대장에게 퇴직 예정임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결국 뭡니까? 6개월 이내가 아니고 최소한 6개월보다 더 많은 기간, 6개월을 초과한 그 이전, 그러니까 작년 후반기 때 이미 퇴직 의사를 밝히고 올해 퇴직이 된 사람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전반기 때 퇴직할게요. 6월 달에. 퇴직 가능하잖아요. 또 다음 달에 퇴직하겠습니다. 가능하잖아요. 근데 안 됩니다. 왜? 이 부분 때문에. 뒤에 조건 때문에. 6개월보다 그 이전에 이미 퇴직한다는 의사를 먼저 밝혔어야 돼요. 언제까지? 25년 12월까지 퇴직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올 전반기 때 퇴직한 사람은 시험 자격이 됩니다. 요 뒤에 있는 단서 때문에 그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1년 전까지 최소한 퇴직 의사를 밝혀야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후반기에 합격하신 분들이 임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전반기 때 퇴직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 후반기 시험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년 전반기 시험은 불가합니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시험 불가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응시 결격 사유 제외하고요. 가점도 제외하겠습니다. 32년 훈장 그건 인정 안 됩니다. 아버지가 32년 훈장을 받은 거는 7급에 가점 붙는 거 그거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 훈장을 제외한 나머지 훈장들. 자, 응시원서의 제출은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원서 접수하고 좀 다른데? 그 인터넷 신청도 좀 다르잖아요. 미리 제출 가능합니다. 끝에 날짜만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거 아마 수정 공고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민원도 올려놨거든요. 6불에서도 이거를 전혀 인지 못하고 접수 날짜를 응시한 것 같더라고요. 한국사 관련된 거. 21일 발표한 걸 인지 못하고. 어쨌든 미리 준비해서 미리 제출은 가능합니다. 일수임금 부대 제출은 가능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기간 초과 시에는 접수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중에 1년 3개월 추가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검, 체력 인증. 그것들은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고문 전체에 그 해당 유효기간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그 부대 가가지고 직접 제출한다. 그거 안 됩니다. 안 받아줍니다. 반드시 등기우편으로만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누구한테 제출하냐? 일지망 수임금 부대로 등기우편을 발송합니다. 이거 가급적이면 원서 접수 인터넷으로 끝난 뒤에 발송하십시오. 미리 보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원장님 저 지망 받고 일지망 딴 데로 지망하려고 합니다. 서류 다 보냈는데 어떡합니까? 다시 서류 준비하시고 그 보낸 수임금 부대 전화하셔가지고 받은 서류 다 폐기해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는 해드렸거든요. 되게 2번 일을 해야 되고 다시 서류 준비하는 힘들잖아요. 서류 준비할 때는 2부를 준비해 두십시오. 여유분을 한 부씩 더 준비를 하십시오. 혹시 모르니까. 네. 그리고 동전사령부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인터넷 접수 기간은 8월 18일. 원서는 뭐 이렇게 보낼 수 있지만 18일 09시부터 20일 17시까지 3일간 가능합니다. 이 17시도 중요합니다. 17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접수 안 됩니다. 인증 불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간을 잘 지켜서 해주시고요. 아마 수정 공고가 나오면 이 날짜가 조금 바뀔 것 같아요. 21일로. 근데 아직 바뀐 건 아니니까. 자, 인터넷 접수 방법은 요 주소창에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지망 선택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제가 나중에 상담을 다 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서류 심사 전까지 하는 것 포함해서 요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고, 체력 검정 관련해서는 국민체력 인증 100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직보에 있는 현역 신분이라 하더라도 국민체력 인증 100은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요거 네 가지만 3등급 넣으면 됩니다. 체력 인증 100을 보면 그래프 6개 나오잖아요. 1, 2, 3, 4, 5, 6 나오잖아요. 5, 6은 필요 없습니다. 요거 3개, 4개가 3등급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인증서를 못 받았지만 그래프상의 3등급 이상이면 이거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가끔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인증을 받아서 인증서만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 그래프 제출하셔야 됩니다. 결과지. 왜냐하면 인증서 못 받은 사람도 3등급은 넘었으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 제출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요 4가지 항목 합격하면 됩니다. 나머지 뭐 5번, 6번의 항목이 불합격했다고 해서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4개만 3등급 넣으면 됩니다. 제출 장소는 일지망 수인군 부대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26년 9월 4일까지거든요. 8월 달까지 인증한 것도 인정이 되긴 됩니다. 그런데 원서 접수하고 서류를 보낼 때 8월 20일까지 이제 등기로 보내잖아요. 그 이후에 체력 측정을 해도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 대신 거기서 떨어지면 이번 후반기 시험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해두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만약에 동시에 첨부를 못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9월 4일까지 첨부 발송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올해 1월부터 8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받은 거는 혹시 후반기에 비선되더라도 내년 전반기까지는 유효한 인증서가 됩니다. 자, 면접은 각 부대별로 다르게 나올 거고요. 자, 신원조사 제출 9월 7일부터 11일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솔직하게. 중대령은 상관이 없습니다. 5급과 7급 분들만 해당이 되고요. 관련해서 이제 절차 혹시 그 뒤에 안내 문서 다 있거든요. 순서대로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하다가 뭐가 막히는 게 있다 그러면 제가 실장님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까 실장님한테 한번 하시면 되고, 안 되면 원장님 그 신원조사 그 제출할 때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할 때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카페에 탑재하도록 할 거고요. 자, 필기시험은 10월 17일 시작됩니다. 합격자 발표는 과랑 면했다 그것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점수는 안 나옵니다. 배점은 동일하고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뭐 법령과 훈령 충돌되는 게 예비군법과 조직훈련, 교육훈련, 훈령이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가끔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그 두 개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비군법을 문제를 풀고 있는데 훈령에 있는 원칙이 이거 훈령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해당 문제의 답은 해당 과목, 예비군법만 고려를 하지 훈령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훈령을 볼 때는 예비군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으로 판정하도록 그렇게 공고문에 들어가 있고요. 자, 신체검사. 신체검사 결과는 10월 26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일단은 원서 접수할 때 바로 제출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임용일 기준 27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내 발급된 거.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원서 접수 자체가 이제 10월 26일까지라고 했으니까 이때까지 제출한 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대신에 일지망 부대로 제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원서 접수가 끝난 이후에 제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8월 이후에 신체검사 하신 분들, 그분들은 육군본부로 별도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체력인증 100은 8월까지만 유효한 거고요. 그죠? 신체검사는 임용 기준으로 1년 이내가 다 유효하기 때문에 이 시기만 잘 지키면은 향후 제출에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하나 있습니다. 그
7월 1일부터 현역 신분, 그러니까 7월 30일에 전역하시는 분부터 있잖아요. 이분들은 복무 확인서, 복무 경력 확인서로 대체하셔야 됩니다. 8월에 원서 접수를 하니까 7월에 전역을 했다. 그러면 복무 확인서가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복무 경력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부대에서 복무 확인서를 발급 못 해주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신체 검사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합불만 있으면 됩니다. 합불. 일반 건강검진의 그 수치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그건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보는 내용은 합이냐, 불합격이냐. 요것만 봅니다. 저 혈압이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뭐가 있고, 디스크가 좀 수술한 이력이 있고, 연골 파열돼가지고 연골이 없고, 막 이런 분들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 확인해 봤는데, 일어나 걸을 수 있으면 합격. 일어날 수 없으면 불합격. 그래서 이 신체 검사를 할 때 그 신체 검사 결과지에 참고사항을 적어주거든요. 뭐에 대한 관리가 요망된다. 이런 게 적혀 있거든요. 그거 빼달라고 하세요. 우리가 필요한 건 합법만 필요합니다. 합격이라고만 적어주시고 참고사항을 지워주세요라고 얘기하면은 지워준 걸로 발급해줍니다. 적혀 있다고 해서 고민할 거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전혀 고민할 사항은 없고요. 자, 중요한 건 아항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인원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제출을 생략 가능이 아니고요. 생략한답니다. 이거 가능이라는 거는 이걸 제출해도 되고 이걸 제출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아니에요. 생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걸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제출 안 했다가 시험 자기 박탈되신 분이 있다고. 자, 국가공무원. 자, 군인도 해당됩니다. 근데 예비전력 군무원 말고 그냥 일반 군무원으로 복무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마찬가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재직 중인 사람 해당됩니다. 그럼 국가공무원 중에 군인 군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체검사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공무원은 두 개가 있거든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공무원,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 근무하는 사람들 국가공무원인가요? 지방공무원인가요? 국가공무원이잖아요. 그분들은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세종시 산하에 있는 공무원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뭡니까? 복무확인서로 대체합니다. 이렇게 만든 게 좀 이상한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잘 참고하셔서 재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가공무원, 군인, 군무원 포함 지방공무원들 임용 예정 기준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경력확인서 또는 군 경력 증명서로 제출합니다. 27년 내년에 이제 임용이 되는 거니까 7월 1일 이후에 퇴직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무확인서나 경력확인서 이걸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7월 말에 전역하시는 분들이 이걸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경력확인서, 경력증명서. 복무 중에, 그러니까 미리 발급했으면 이걸 제출하셔도 문방할 겁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자, 신체검사는 합불만 해당되고요. 현역복무 실적평가, 요거는 말들이 많은 건데 어쩌겠습니까? 자, 경력점수 보직경력 2.5점과 복무경력 4.5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요것도 이제 제가 워게임 하기 전에 다음 주 한 주 동안 그 개인별로 받을 겁니다. 전반기 알려드렸는데 그거 저 몰라요. 그 데이터 그거 종합해서 다시 찾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이제 밴드에 공지를 하면 그 양식에 맞춰서 카톡이나 문자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 바로 78회 출력 지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수험보러 나오고 나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거 워게임 때 하겠다는 거는 분명히 알려주시겠죠, 그죠? 안 알려주시면 제작하면 되니까.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했는지 알려주시고요. 복무 경력 4.5점. 자, 기본적으로 복무 연수를 기준으로 0.15점을 곱하시고요. 자녀 복무 기간 개월수로 되어 있는 거는 요 밑에 나와 있는 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계산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제는 전반기 때 제가 다 계산했거든요. 귀찮더라고요. 이제는 다 계산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올해 12월에 전역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11월에 심사가 끝나잖아요. 11월 기준으로 할까요? 12월 기준으로 할까요? 불리하게 하세요. 유리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불리하게.
3월에 임용이 됐으니까 대부분 12월이면 1년을 못 채우잖아요. 10개월이잖아요. 그리고 11월 전역으로 기준으로 따지면 그 심사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따지면 9개월이잖아요. 그 점수가 0.01점 차이가 나거든요. 불리한 쪽으로 계산을 해서 저한테 통보해 주시면 그거 워게임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조기 전역한 사람이 불리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거든요. 자, 한국사. 선발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한다. 이게 선발 규칙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1일 날, 8월 21일 날 한국사 이번에 79회더라고요. 애매하게 또 이게 같이 겹쳤어요. 예비전력도 79회, 한국사도 79회. 숫자도 같은데 입력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21일까지로 바뀌게 되면은 반영이 될 겁니다. 한국사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따십시오. 제가 봤을 때 긍정적으로 갈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하루 차이 때문에 미반영인데 요 소정 공고가 나와서 접수 일자를 21일로 바꾸게 되면 그 8월 7일 날 시험 보시는 한국사는 반영이 됩니다. 자, 근무평가도 마찬가지 저한테 점수 알려주셔야 됩니다. 전투평가는 다 반영이 되고요. 자, 상훈 점수 이것도 본인들이 다 계산해 주십시오. 실제로 받으신 분들 10월 달까지 받으신 분들까지만 해당됩니다. 훈장도 마찬가지고 포장도 마찬가지고 10월 달까지 받으신 분들만 훈포장이 반영이 되고요. 11월 달에 받은 거는 안 해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출할 수가 없거든요. 11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10월까지 받은 훈포장만 여기 있네요. 11월 6일까지 제출할 수 있는 분들만 훈포장 점수를 반영을 해주시고요. 그가 안 되신 분들은 그걸 제외한 내가 받았던 표창 중에 제일 높은 거 1개. 표창 받은 거에 합산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지만 있더라고요. 원장님 저는 사단장 거 6개, 군단장 거 2개, 그거 다 합치면 만점 아닌가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최고 훈격 하나만 인정이 됩니다. 최고 훈격. 자, 장관 표창은 행정 각 부서의 장으로 수여 인정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받은 표창 이런 것들은 장관급이라 하더라도 인정이 안 됩니다. 행정각부의 장의 표창만 인정이 됩니다. 자, 개인 표창은 사성장군, 삼성장군, 사단장은 1, 2성 그리고 기타 대령급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투스타인데 원스타 여단장한테 받은 것도 투스타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심의평정 말들이 많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저도 몰라요. 다만 이 부분 신원조사 결과 등 전역 또는 퇴역 후에 사회생활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군복무 중 받은 벌금형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반영이 됩니다. 전반기 때 명확하게 결론이 났고요. 거의 합격이 불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벌금 복용 받으신 분들 일부 있긴 한데 그분들은 지방상담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합격자는 11월 20일 날 발표가 납니다. 다른 거 공개 안 됩니다. 근무 경력,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거, 병과, 상훈, 필기 점수만 요때 확인합니다. 나머지는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필기 점수의 합불은 나오지만 최종적으로 점수가 나오는 건 11월 20일 발표 날 때 점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합격자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자, 요 합격자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임용후 직무교육 있고요. 임용일자는 기본적으로 내년 1월 1일입니다. 공고문에 지연 임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연 임용될 수 있고요. 자, 수정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사항입니다. 한국사의 일정이 하루 차이가 나서 민원을 올렸기 때문에 수정 공고가 나올 수 있는 근거는 이겁니다. 왜냐하면 선발 일정 중에 조수 일자도 선발 일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근거로 민원을 올린 겁니다.
응시원서 제출 부대 주소. 요거는 반드시 확인하셔서 내가 수행군 부대, 그 다음 육군본부 두 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해군은 제가 여기다 안 띄웠는데 해군은 해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확인하시고요. 자, 응시 제출 원서. 자,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는 계급과 상관없이 다 제출해야 됩니다. 기본증명서, 상세. 자, 주민등록부에 다 표시되도록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동사무소에 가면은 발급되거든요. 군경력 증명서.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 2부 정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현역 신분에서 대체하시는 분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발급이 됩니다. 현역은. 나머지는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경력증명서. 이거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한참 돌아서 민원받고 민원 절차를 거쳐서 한 1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필요하면은 바로 병무청 가서 바로 하시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저는 하루 시간을 뺐습니다. 병무청 가면 바로 해주니까. 개인정보 동의서 출력을 해서 동일하게 자필 작성을 하셔야 되고 양식이 있고요. 증명사진 인터넷 업로드용인데 이거는 뭐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쓰라고 했는데 저는 2년 전 사진을 써도 통과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증명사진 찍을 때 뽀샵을 해주잖아요. 팔자주름도 지워주고 막 사진이 너무 좋아서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증명사진 따로 파일 준비도 하셔야 되고요. 자, 현역 그리고 전역 또는 예정자 전역지원서 4번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시기를 조정하신 분도 조정한 그 근거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고요. 전역 예정 확인서 반드시 발급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시기를 조정하신 분들은 이거 출력해도 전역 예정 확인서가 없이 그냥 계속 날짜가 27년 6월로 돼 있을 겁니다. 장성급 부대에서 이거 확인해달라고 하면 발급해주거든요. 2개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전역 예정자고요. 반드시 확인해서 날짜가 동일해야 됩니다. 내가 전역 지원서에 쓴 전역 희망일과 전역 예정 날짜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 공문 올린 거에도 마찬가지 둘 다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요 정보체계에서 발급받으면 바뀐 날짜가 안 나옵니다. 장성급 부대에서 반드시 확인해서 전역 예정 확인서 발급을 받으십시오. 자, 예비역의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전 신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 반드시 포함해서 하셔야 돼요. 이거 제출 안 하셔서 인증이 안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전 신분 거 제출 안 해가지고 실제로는 22년을 복무했는데 부사관 시절이 확 날아가가지고 17년 복무를 해서 신 들어갔는데 불합격했어요. 올구구라잖아요. 나중에 합격은 하셨어요. 그거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병적기록표 병무청에 방문하면 되고요. 정보포상증명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에 받으신 분들은 9월 며칠이었죠? 6일까지인가? 그때까지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경력증명서에 없을 경우에 제출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전역하기 전에 받은 훈장이나 이런 것들은 반영이 돼 있으니까 제출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뭐 필요하신 분들 발급받으면 되고 명예진급자, 예비역진급 교육자 그 해당 서류 제출하는 거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한국사 검증시험 인증서 4번. 그래서 이번 20일 날 발표 나면 바로 아침에 출력해서 바로 서류 딱 마지막 서류로 딱 집어넣고 우체국 가서 딱 해서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일부 첩불이 들어가 있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제출기간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미리 제출하시는 게 좋고요. 체력인증서 또는 3등급 이상의 결과지입니다. 이거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또 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명확한 거는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굳이 이걸 제출하려고 하지 마시고 3등급 있는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결과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역과 예비역의 판단 기준은 원서 접수 8월 20일을 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근데 8월 전역자는 현역 신분으로 합니다. 앞부분에 7월 전역자는 현역 복무 확인서를 제출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복무 경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게 가장 정확한 서류입니다. 둘 다 같이 보내십시오. 혹시 모르니까. 한 개 더 보낸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거든요. 안 보냈을 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방첩사 신원조사 제출 서류가 있으면은 추가로 이제 관련 서류가 있을 수 있거든, 중복된 게. 그래서 한 부를 더 복사를 해 두십시오. 혹시나 신원조회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야 되니까요. 신원조사 제출 방법은 이 내용을 참고해서 그대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저도 이걸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 신원조사 결과를 통해서 과거에 벌금 받았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감점에 반영이 됩니다. 감점에. 나중에 방첩사 해체되고 나면 이거 누가 하죠? 안 할래나?
자, 필기시험 답안지 작성 요령은 나중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진행할 때 문제풀이 방법에 같이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침 양식 요거 반드시 출력해서 자필로 작성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많이 올라왔네. 전형 예정 확인서는 꼭 장성급 부대에서 발급된 것 아니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발급을 해주는 부대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장성급을 얘기해 준 게 장성급 부대는 무조건 해주니까. 공무원 신체검사서 원본인지 사본인지 안 써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원본을 인정할 수 있는 사본이면 상관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원본 제출하는 게 낫겠죠. 군무원인데 신체검사 관련해서 공무원 신검도 한 경우에 다 제출. 아니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공무원이든 그 군무원의 신분에 있을 때는 반드시 경력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군인도 마찬가지고요. 사진은 업로드만 합니까? 오케이. 그럼 큰 문제 없겠고요. 그 증명사진 꼭 사진관 가서 안 찍으셔도 됩니다. 뒤에 벽면 깨끗한 데서 해서 잘 찍어가지고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네,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2단계 오리엔테이션 진행할 겁니다. 생략의 원칙 등 지난번에 하기로 했다가 못했던 거 진행할 거고요. 오후에는 시간을 강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일정이 조정되면서 쭉 따져보니까 조금 일정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도 강의를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자, 휴식은 35분까지 하겠습니다. 40분까지 하겠습니다. 40분까지 휴식하시고 다음 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